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들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인상에 이어 전기료, 교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원책을 두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을 지역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조선희 전 인천시의원과 유재홍 전 인천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난방비 고지서 뭐 직접 여쭤볼까요? 최근에 받아본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절약이 생활에 대한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만 원 정도가 예. 인상이 됐던데 저희 어머니는 벌써부터 다음 달 거 걱정하고 계시죠. 예. 유 전 의원님은 꽤 관심 갖고 보셨나요? 안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애들 새 키우니까 관심 갖고 보죠. 예. 네. 저번 달에 예. 한 17만 원 정도 나왔었고 이번 달에 예. 한 27만 원 정도 예.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30만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집사람들 이렇게 가계부 얘기하면서 예. 난방비 진짜 많이 올랐다 예. 이런 거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지고요. 또 저희가처럼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단독에 네.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단독 주택에는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단독 주택에 사는데 거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10% 올랐다, 20% 예. 올랐다 올랐다 그러면 단독에 계신 분은 30% 40% 예. 오른 체감을 예.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더 뭐 신경 쓰면서 살기도 조금 어려운 가구에서는 체감이 더 클 것 같고요. 일단 또 인천에서 뭔가 그 증가폭이 컸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일단 뭐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네. 그 배급을 할 때는 지자체마다 다 동일하게 배급을 합니다. 근데 그 소매로 요금으로 이제 오면서 그 해당 그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격이 예. 결정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라보면 이번에 이제 인천이 인상폭이 예. 좀 큰 걸로 나와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상이 많이 됐다 이런 보도 자료도 있고 한데, 근데 가스요금을 열량 단위로 이제 네. 열량을 메가줄이라고 하는데요. 1메가줄에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21원, 예. 21.07761원, 예. 울산 같은 경우는 20.1842원. 이 끝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인천이 20.040원, 예. 그다음에 경기도가 19.945원.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름폭은 그만큼 인천이 많이 올랐다고는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동안 좀 덜 올렸다. 조금이라도 예. 부담을 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덜 올렸는데 이번에는 타시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그 소폭, 그 상승폭이 보이고 예. 있습니다. 네. 조 전 의원께서는 지금 인상폭이 뭐 좀 적당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를 전후로 해서 지난해 4차례 정도 네. 올라가지고 38.5%가 인상이 된 거고 거기다가 한파로 인해서 많이 틀다 보니까 예. 이제 더 많은 인상이 된 건데 사실은 예견된 문제였었는데 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서로 남 탓이다. 저는 거리 가다가 현수막 보면서 예. 되게 놀랐거든요. 똑같은 현수막이 2개 예. 붙어 있는데 디자인도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정쟁만 일삼다가 사실 고지서를 받아들고 시민들이 부글부글 하니까 그때서 대책을 바우처 확대라는 긴급 대책을 발표를 한 건데 다른 국가에 비하면 사실 아까 인천이 왜 올랐냐라는 말씀에 유재홍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덜 올렸던 거라고. 이것처럼 다른 국가에 비하면 가스요금 급등은 사실 급등폭이 적은데 다만 미수금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부분이 오늘 덜 낼 거냐, 내일 덜 낼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절약 이게 예견된 문제였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통한 수요 감축을 정치권이 나서서 만들어 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람들은 가격 신호를 받아들이고 소비를 줄이고 이런 모습을 가져간 건데 또 두 번째는 이제 바우처나 연료비 보조 등의 정책을 펼쳤는데 이 재원 마련을 요즘에 익히 들으신 횡재세 요걸로 네. 이제 그 재원을 마련한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유럽은 워낙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그 이번 기회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과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을 더 가속화시켜내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시그널도 주지 않고 뒤로 미룬 것이
혼란을 가속화시킨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예. 같아요. 조선 의원님,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사전에 이런 정책들을 개발을 네. 하고 또 국민적인 역할들을 미리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예.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죠.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지자체들도 잇따라 내놓고 있어요. 네네. 인천시도 최근에 결정했었죠. 어떤 네. 내용입니까? 유전복 시장도 그 시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시는 이제 지난 1월 27일 저소득 주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에 예.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12지원 복지시설, 그러니까 경로당을 포함해서 거기에는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를 보면 총 한 133억 원 정도로 1차에서 발표를 했고, 근데 이제 1차를 발표하면서 차상위 계층의 그 난방비 지원이 되지 않아 이렇게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예. 그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제기됨에 따라서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서 전체 예. 차상위 계층에게도 한 40억 정도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그 지원은 정부의 그 차상위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그 시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예. 하고 있고요. 지원금은 별도의 예. 신청 없이 2월 중에 다 지급될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나 뭐 정부하고 이제 별도 지원이긴 한데 뭐 적절했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정치인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라도 인천시가 난방비 긴급 지원에 이어서 좀 국비보다 좀 확대된 면은 있지만 이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민생안전특별위원회 예. 이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정의당 인천시당이 이제 매출 반토막에 코로나 부채까지 이미 발밑에 지뢰를 깔아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폭탄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지난 2월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난방비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긴급 실태 조사를 네.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51.7%가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또 소상공인도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찜질방이나 목욕탕 예.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봐도 피해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될 거고, 또 지금은 졸업하고 입학 시즌인데 또 화해 상가 같은 예. 경우는 또 어려울 거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도 다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가스나 전기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소상공인에게는 영업의 필수 예. 조건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30%에서 50%의 전기요금 할인이라든가 도시가스 납부를 이제 유예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인천시에서 이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소상공인 문제도 있고 또 인천은 섬에 살고 계신 예.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번에 뭐 긴급 대책에서, 정부 대책에서도 농어촌은 배제됐다, 소외됐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인천은 섬에 계신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는 이런 조건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촘촘히 실태를 파악해서 인천시가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책을 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구체성이 좀 아쉬운 시각으로 좀 말씀하셨는데 유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그 이번에 물가 상승이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서 사실 그 어떻게 바라보면 좀 소극적으로 지원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전국 지자체들 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또 소상공인들, 화훼농가, 농어촌 이런 쪽의 지원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인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 에너지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 나올 거고, 이게 올라가면 산업 전반이 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물가가. 해서 민생안전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이 이번에 예. 더 그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 여러 가지 정책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지원 받는 입장에서는 뭐 바우처 또는 이제 현금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현금의 유용성이 일단 더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지만 또 예, 그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쉬운 방법은 예. 또 아닌 거고. 근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에너지 바우처의 현금이냐 뭐 이런 거나도 있지만 사실은 대상의 문제 이런 예.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관으로 난방비 관련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동절기 중에 난방 시설을 보니까 일반 가구는 가스 보일러가 74%, 그리고 예. 전기가 9.2%고 기름 보일러가 7.7%인데 저소득 가구는 가스 보일러가 46.1%, 그리고 기름 보일러가 27.5%, 전기가 21.7%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름 보일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일반 가구보다 가스 보일러가 더 작은 그런 상태인 건데 어쩌면 이제 가스도 문제지만 예견된 전기요금 인상 이 예.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복지가 이제 신청주의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또 에너지 바우처는 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지 되고 예. 또 주거나 교육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지원 대상이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집행 실적 분석을 보면은 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절기 불용액이 2017년 51억에서 네. 2021년 305억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도의 설계도 문제지만 집행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홍보비를 늘려라 뭐라는 제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홍보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도 설계 접근성을 어쩌면 공급자 입장에서 제도를 예. 설계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이 정책을 설계하면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책 설계의 디테일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인천시가 이제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지원하면 이제 절차가 일단 간소하고 직접적으로 줄 수 있어서 이번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바우처나 여러 가지 뭐 그를 통해서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 고통받는 분들한테 좀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잘 결정한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코로나 판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지역화폐로 해서. 이은카드로 해가지고 예, 주기도 예. 했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2월 9일 기준으로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시제 표현들은 좀 감안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전 의원님, 지금 이제 정부는 중위소득 50%까지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는 상대에 또 민주당에서는 좀 확대하자, 전국민 지원을 하자 이런 이견이 존재했어요. 정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의당은 이제 가구당 30만 예. 원 난방비 지원을 제안을 한 건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인당 예. 그 난방비를 지원하자는데 난방은 사실 집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구당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인 가구, 4인 가구에서 평균 잡아서 30만 원인 건데 예. 재원 마련을 이제 부자 감세 철회로 재원을 마련하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부자 감사가 됐잖아요. 예. 그 부분을 다시 철회하면은 예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미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페이로 모든 가구에 20만 원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인천 동구의회에서도 이제 정의당 김종호 의원이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입장을 내면서 20만 원 지원하자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천시와 의회에서도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으로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시의 촘촘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간다라면 그나마 시민들이 어제 이제 50억 퇴직금 무죄 이것 때문에 또 우울하시기도 하시고 막 이럴 텐데 이럴 때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전 의원님, 저희가 이제 정부나 국힘의 시각은 익히 알고 있는데 보도를 통해서 유전 의원님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시각이세요? 어떤 점에서요? 예, 방금 이제 지원 범위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듣고서 예, 전 국민 지원하면 좋죠. 사실 전 국민 지원하면 좋은데 뭐 이제 정부에서 그 발표한 정책을 보면 중위소득 50%라 하면 이제 1인 가구는 한 1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2인 가구는 170만 원, 3인 가구는 220만 원, 4인 가구는 270, 5인 가구는 310만 원 정도 약 그렇습니다. 네,
거기를 기준으로 이제 난방비 지원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예. 하는데 사실 국가라는 게 이제 허파 같은 존재예요. 돈을 걷어들였다가 이걸 또 풀었다가 국가는 수익 단체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코로나로 그 재난안전지원금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받을 때 국민들 잠시나마 시름을 놓고 좋았죠. 근데 또 국가는 그거를 풀어줬기 때문에 걷어들여야 되는데 국가가 그냥 걷어들 수 없잖아요. 결국 뭘로 걷어들냐? 세금으로 걷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세금으로 걷어들이다 보니까 세금이 올라가고 기업들은 그걸 물가에 반영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예. 물가 장보러 가기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부가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무상으로 주는 거죠. 이게 지원해주면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이 그 조절을 잘 못하면 국가 신용 등급에도 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그 지급하는 문제 또 아까 예. 좀 조선희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금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좀 더 신랄하게 좀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빠진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가 좀 메꿔가면서 그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을 좀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물가가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지금 뭐 다가올 요금 인상을 계속 걱정하면서 지금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중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피부적으로는 지금 요금이 당장 인상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또 교통요금까지 전부 다 화석연료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원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사실은 준비하는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이런 시기라는 인식을 좀 시민들이 이 기회에 좀 시민들은 이미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이신 분이 탄소 중심이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의 이 정책을 좀 펼쳐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제가 의회 의정활동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파리 15분 도시 관련 영상을 틀었던 적이 있어요. 파리는 청소년 무상교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줄이는 게 자동차 예. 온실가스 감축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9유로로 그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정의당이 이번에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 관련해서도 3만 원 프리패스를 제시를 하면서 지금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좀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길이다라는 것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유전 의원님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저도 속도 조절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 다 올라가야 되고 또 그동안에 그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그동안 못 올리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정치권이 잘못 운영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정부도 원전 정책이나 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엉망으로 수행했어요.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에너지 정책을 정말 정부가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정책 저는 전 정권에서 했던 그 신재생 에너지 정책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중국을 견제하느라고 지금 아리백으로 만든 제품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출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리백으로 만드는 제품이 어디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든 제품이 없어요. 그럼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도 정부가 정말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해상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세계 수준에 맞는 탄소 중립에 갈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게 맞고 또 아까 전에 그 얘기 나왔던 그 횡재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아니 그 수익 나가지고 그 많이 났다고 정유사한테 횡재세 거두면 적전하면 그럼 불행세 거둘 겁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는 기름이 나지 않는 기름을 온전히 수입해서 에너지원을 수입해서 다시 재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국가에서는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만약에 우리가 굳이 원유가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횡재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국영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횡재세 생각은 뭐 할 수 있겠으나 대한민국 현실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